자, 대사성 질환, 고지혈증,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혈전증, 동맥경화로 악화될 수 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네요. 원래 사실 고지혈증에서 혈전증으로 가고 그리고 동맥경화로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몸에 좋지 않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던 그 안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LDL 콜레스테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혈관벽을 계속 막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과도한 열량 섭취와 운동 부족. 그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알 수 있는 담배 피거나 이런 거, 흡연을 하면은 어때요? 발기부전이 일어나죠. 심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과도한 열량 섭취. 술은 공갈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죠. 칼로리가 굉장히 많아요. 열량이 굉장히 높고 영양소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식사 또는 안주로 먹은 음식이 먼저 분해되지 못하고 간에서는 그 알코올 분해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끔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200mg/dL 이상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저밀도 지질 단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의 약자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이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좋은 고밀도 지질 단백으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의 약자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이하면은 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몸에 좋은 혈관이 막히거나 했을 때 혈관벽을 청소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운동법 보시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심장과 폐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기본적인 이 숨쉬기를 할 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너 요즘 무슨 운동해? 그럼 나는 요가해, 뭐 필라테스 해,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숨쉬기 운동해 이렇게도 하죠. 그만큼 뭐 운동을 안 한다라는 농담으로 사용을 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숨쉬기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식호흡 또는 단전호흡으로 많이 표현하는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숨쉬기 운동입니다. 운동과 식이 제한을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유산소 운동은 대략 20분 이상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전거나 트레드밀 이런 걸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유산소성 운동이라는 건 마당에서 잔디 뽑기라든가 뭐 그냥 걷기, 가볍게 걷기, 산책하며 가볍게 걷기 뭐 이러한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분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20분의 유산소성 운동이 굉장히 과하다, 뭐 엄청 힘든 고강도, 중강도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집 청소하기, 청소기 돌리기, 걸레로 이렇게 바닥 닦기 뭐 이러한 것들이 20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소성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의 운동이 적당하고 유연성 운동이라든가 저항 운동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대근육을 이용한 지속적이고 리드미컬한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스쿼트라든가 그죠? 뭐 데드리프트라든가 이렇게 전신 운동 있죠? 이런 형태의 운동들, 대근육을 이용한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게 좋다. 당뇨병 보시면 이제 당뇨병 정말 많죠. 당뇨를 진단하는 그 제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당뇨 진단 기준 중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당화혈색소가 몇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다라고 판단을 한다.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혈당 수치를 쟀을 때 126mg/dL 이상이면 또 이것도 당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5g 경구당 부하 2시간 후에 200mg/dL 이상이면 당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생활 습관적인 거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눈치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당뇨 초기 증상으로 다뇨 그러니까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러 가는 거 그리고 다음 음료를 그러니까 물을 너무 좀 자주 마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를 보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 친했던 그 고객 분이 체중이 한 6에서 8kg이 갑자기 확 빠진 케이스가 있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체중이 너무 많이 갑자기 빠지셨는데 이거 한번 검사 한번 해보셔야겠다 해갖고 당뇨라는 거를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닌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급격하게 막 6kg, 8kg 이렇게 뭐 일주일도 안 된 사이 그분 같은 경우는 한 3일, 5일 만에 그렇게 많이 체중이 감소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럴 경우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무겁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무게를 적당하게 설정해서 저항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호흡계 질환 보실게요. 천식이라는 거를 한번 보실게요.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의 질환으로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기관지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서 기침이나 이렇게 천명이라고 표현하죠. 쌕쌕거리는 그런 숨소리 그리고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천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식 환자들 보면 그 갖고 다니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났을 때 잽싸게 그걸 해서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만성 기관지염은 폐기종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흡연이나 공해, 즉 요즘 뭐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공기의 유출이 제한받게끔 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보실게요.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관절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 관절염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퇴행해지는 거죠. 운동 강도는 통증 정도를 고려해서 설정을 한다. 당연히 운동 강도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수중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운동 형태로 적합하다. 그렇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염증 부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염증이라는 게 어떤 우리 신체 근육이나 건, 인대 이런 데 생기게 되면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염증 반응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붓게끔 되어 있고 뭐 심할 경우에는 색이 변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느껴보실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시다 보면. 그리고 심부에 위치한 문제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병원 가서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절대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될 때는 당연히 통증이 있으니까 고객분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재활 운동이나 어떤 움직임 트레이닝 이러한 드릴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트레이닝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레스트 쉬게끔 해주고 냉찜질 해주고 병원을 가고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책에서는 쉬고 전문의를 찾아가라 이렇게가 제일 올바른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한다. 관절염이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은 하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약한 강도로, 그렇죠? 저강도로 운동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푸실 때 비슷비슷하고 다 옳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의 보기가. 그러면 혹시 다 맞는 말 같은데? 하고 좀 방황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정답이 아닌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애매하네. 그거를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암기해서 들어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상식선의 내용이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인데 어떠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보기가 막 있는데 그 중에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가가 보면 통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운동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증이 있고 아니면 통증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통증이 있다거나 그럼 제일 정답은 뭘까요? 그런 경우에 전문의를 찾아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 점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이 노인체육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보시고 하면은 이 노인체육론 자체가 평균 점수를 높여줄 수 있을 정도로 뭐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는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놓치시면은 평균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과목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문제를 좀 차근차근히 잘 보셔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